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D4번 문제를 이제 풀이하기 전에 D3번 문제에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잘못됐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 보니까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문제네요. 그냥 잘못된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제 경향성 자체를 무조건 이제 오른쪽 대각선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팩트고,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것은 팩트고, 이제 주기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은 족일 경우에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것도 역시 팩트입니다. 하지만 족이 다를 경우에 주기가 무조건적으로 작다고 해서 그게 전기 음성도가 무조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자료인데요. 여기가 1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고 뒤에부터는 이제 생략을 했는데, 보시면 1차만 봅시다. 어차피 1차밖에 거의 안 다루니까 문제에서는 1차밖에 안 다루니까 1차만 봅시다. 1차를 보시면 지금 붕소가 있는데요. 주기가 얘보다 크면 상식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의 이제 유액 전화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겠죠. 얘네 둘을 보시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도 지금 예외적 경향성은 맞고요. 예외적 경향성은 맞는데 우선은 얘네 둘이 붕소보다 지금 월등히 큼을 알 수 있죠. 물론 탄소보단 작지만 붕소 자체가 워낙 일단 3족 2주기 2주기 13족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네온 헬륨의 전자 배치에서 이제 전자가 두 개 정도 더 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s에 두 개가 차 있고 2s에 두 개가 차 있고 이제 EP에 한 개가 차 있는 이러한 형태가 붕소의 전자 배치인데, 여기에 이제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떼면 이제 좀 딱 봐도 안정해 보이는 그런 전자 배치를 띄게 되겠죠. 애초에 그 슬래터 규칙, 앞에서 다룬 슬래터 규칙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 지금 플러스 5에서 어 같은 주기 전자 껍질 상에 전자가 두 개 있죠. 하나를 택했을 경우에 나머지 두 개니까 마이너스 0.35 곱하기 7, 0.35 곱하기 2니까 0.7을 해주고요. 앞에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0.85 곱하기 2 해서 1.7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어 2.6이 나오죠. 플러스 2.6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황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번호가 16이기 때문에 플러스 16에서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시면 1s, 2s, 2p까지 꽉 차고, 이제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죠.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3s, 3p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두 칸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한 칸 앞에 8개가 있기 때문에 0.85에서 곱하기 8을 하여서 빠르게 계산하면 6.8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제대로 못 그렸는데 여기 하나를 빼게 되면 이제 여기 5개가 남겠죠. 그러니까 0.35 곱하기 5를 해주시면 1.7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10점 맞나요? 10.55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4.45 5.45네요. 5.45 5.45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의 거의 두 배죠. 두 배가 넘네요. 네, 두 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액전화로 계산을 했을 때도 항이 붕소보다 훨씬 큽니다. 유효액전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슬래트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음성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표에 나와 있는 전기음성도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붕소가 있고요. 알루미늄이 있고요. 인이 있고요. 항이 있죠. 여기서 주어진 대로 이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맞는데, 이게 같은 족상에서도 주기가 얘가 좀 더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기가 무조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아니죠. 보시면 얘가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고요.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음성도를 비교하실 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기에 따라서 확연하게 그것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가 크면 클수록 원자 반지름 무조건 크고요.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 무조건 작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자이스토리의 그 모범적인 해설에 보면은 원자 반지름을 우선적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것은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시한 것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시한 것 중에 그 이온화 에너지가 알루미늄과 붕소가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황과는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했었죠. 실제로 표를 보시면 네, 그 그래프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낸 건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의 차이와 이 둘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경향성만을 파악하는 거죠. 뭐가 더 크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좀 정석대로 풀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좀 자료를 수능을 푸는 기술이 없고 좀 이론에 충실해서 정석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대로 된 풀이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드리고요. 이렇게라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고, 네, 이제 3번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4번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네, 원자 A부터 C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A부터 C는 각각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하나입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눴네요. 그랬을 경우에 일단 숫자가 다 비등비등한데 얘가 갑자기 됐다 커지죠.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얘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왜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죠. 3주기 상에서 3주기 중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소인데 얘를 전자를 하나 떼버리면 2주기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가장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인 네온이 돼버리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띠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 하나를 띠려면 엄청나게 큰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나트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 네온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겠죠. 이거는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네온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겠죠. 왜냐면 전자가 하나 떼주면 이제 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비슷한 경향을 띠겠죠.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핵전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값은 아니겠지만 이제 비슷하게 값이 나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온은 나트륨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나트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네 O와 F는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봤자 얘는 질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비슷할 것이고 얘는 산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비슷하겠죠.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얘네 둘은 2차 이온 에너지라고 해서 확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 C가 나트륨이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억 보기는 일단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O와 N 이거 뭐죠? 이온화 에너지 예외적 경향성이죠. 예외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보시면 A와 B 중에 뭐가 맞느냐? 우선 봅시다. 얘네 둘이 O와 F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1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가 더 큽니까? 질소랑 산소 중에. 네. 질소가 더 크죠. 질소가 더 큽니다. 이게 예외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질소가 더 크고요. F와 비교했을 때는요. F가 더 크죠. O는 그냥 이 색 중에 제일 작겠죠. 예. 예외적 경향성까지 다 따져보면 얘는 제일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차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얘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겠죠. 그 말은 이 값이 더 큰 것이 산소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므로 B가 산소가 되고 A가 플루오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니은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핵전환은 A가 B보다 큽니까? 라고 나와있죠. 이제 유해 핵전환은 이온화 에너지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세게 끌어당기면 내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만 탈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핵전화가 A가 B보다 더 크냐고 물은 것은 A가 B보다 1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1차 이온 에너지는 더 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A 이온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플루오린은 이제 원자 번호가 9번이죠. 그러면 F-를 말하는 것인데 등전자 이온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등전자 이온은 뭐만 보면 되냐면 전하만 보면 됩니다.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 이제 E 마이너스를 띄고 플러스를 띄면 네, 당연히 E 마이너스가 반지름이 가장 크겠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이하기가 시간이 애매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D5번부터 다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